근데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나도 내려가서 언제 올릴지 모르는 케이스라 우선 같다. 내가 몇 시에 올라와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면은 금요일 날 그냥 바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난 그거 힘들 것 같긴 하고. 금요일 날 빨리 올라온다는 게 좀 다음날 올라오는 건데. 일단 푸시지요. 기억이 나실라나? 이거 뭐 우리가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알아. 그러니까 썼으면 정리를 해야지. 여기까지 가잖아. 리미트 n이 원대로 갈 때 이걸 그쵸? 그러면은 여기 n이 앞에 하나 있고요, 그쵸? n은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뒷에 괄호 안에만 유료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6이랑 더하기 루트 그냥 an 플러스 b. 그냥 이거를 뭐 해줘야 돼? 전개를 해줘야지. an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n 제곱 플러스 2a b n 플러스 b 제곱 됐습니까? 그럼 분자도 어떻게 돼요?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잠깐 얘는 왜 제곱했지? 죄송? 제곱하는 거 아니죠? 제곱하는 거 아닌데 왜 제곱하는 거예요? 냅뒀습니까? 집중 안 하십니까? 아니요. 4n 플러스 6 빼기 a제곱 n제곱 플러스 2ab n 플러스 b제곱 전개한 다음에 분자를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정리를 했어야지. 당연히 함수가 주어지면 뭐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분해 위에 계산하면 제곱인 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a
a 제곱의 세제곱. 그쵸? 앞에 있는 끝이니까 또 계산하면 4 마이너스 2ab n 제곱.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6 마이너스 b 제곱의 n 제곱. n 이렇게.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은 저기 3창이랑 2창 다 나누면 그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니까 이 몇 차식으로 보면 돼요. 2창. 그치. 얘네들 전부 다 n분의 1로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에도 n분의 1로 곱할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n 제곱 때문에 이거는 발산해 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야? 6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1 마이너스 a 제곱이 얼마다? 0이다. 4 마이너스 2ab가 0이다. 그리고 나서 이거 n분의 1 곱하면은 실험적으로 어떻게 계산됩니까? 분모 보면 A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6 마이너스 b제곱. 근데 이게 얼마다? 1. 1이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랑 연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1이거나 말 그치. a가 1이거나 또는 a가 말. a가 1이면 a가 마일이면 b는 마일. 근데 a가 마일이라 그러면 a가 마일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돼. 분모가 뭐가 돼버리니까 0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계산해보면 어떻게 확인해보면 이거 넣어서 확인해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더하기 1분의 6 마이너스 2의 제곱 2분의 2에서 1 확인되죠. 그쵸? 아 근데 이게 맞는 거구나. 필요가 없죠. 저기. 네. 뭐예요 왜?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뭐만 보면 돼요. 뭐만 볼 겁니까? 거기 이거 볼 때 뭐만 보여? 우리는 이런 거 계산할 때. 최고창. 그치. 그러면 분자의 최고차항이 뭐예요? 16. 아 아니. 분자의 최고차항. 분자 부분의 최고차항. 10 마이너스 1. 그러면 10 마이너스 1.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가 오는 거예요? n의 a제곱이 오는 거고요. 분자는 n 플러스 n분의 1의 10제곱 마이너스 n의 10제곱분의 1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분모 부분과 분자 부분. 됐어요? 근데 우리 뭐만 본다고요? 얘네들이? 최고차항만. 최고차항만 보면. n의 10제곱. 그럼 당연히 그다음 점점점점점점점 있겠죠. a의 값도 가능하고.
크게 분모로 본 거잖아요. 걔를 분모로 본다고요. n의 a제곱을. 정신 차리세요. 심상치 않네. n의 a제곱분의 1이잖아. 걔를 분모로 보고 뒤에 부분을 분자로 본다. 근데 우리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창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요 뒤에 뭐 해보면 뭐가 돼요? n의 8제곱분의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n의 8제곱분의 이런 게 나올 건데 얘는 어차피 얼마가 돼요? n 무한대로 가면 0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얘로 나누면 0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수렴하기 위한 조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분모가 커야지. 왜냐면 1분의 n의 제곱은 얘는 어떻게 돼요? n이 하나씩 커지면 이런 발산하지. 수렴 발산을 까먹으신 것 같은데. 그럼 차수가 같으면 n제곱분의 n제곱은 1로 수렴하고 n제곱분의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그렇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건 언제예요? 같거나 분모가 더 클 때. 근데 그걸 누구만 보면 된다? 최고차만 보면 된다. 그럼 분모의 차수는 10보다 커야 돼. 그 분모의 차수가 뭐예요? n의 a제곱이니까 a제곱 a 차수고 분자의 차수는 10이니까 a가 10보다 어때야 된다? a의 최소값. 뭐지? 뭐지? 혹시 나한테 카톡을 보낸 게 오기 싫어서 보낸 겁니까 혹시?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빨리 와요. 날짜가 스케줄이 오랜만에 바뀌었잖아. 피곤하게 거의 앉아있지 못했어요. 왜? 그 역할 있으면 시간 파트로 나눠줄 거 아니야. 계속 우르르 몰려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옆에 서 있고 대기하다가 다시 올라와. 아 이거 왜 시킨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무섭대. 너 때문에 나까지 울려지잖아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대소관계는 크다 작다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gx보다 fx가 크고 fx보다 hx가 더 클 때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와 hx가 똑같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y는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y는 hx가 그려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fx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gx랑 hx랑 둘 다 뭐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면 이 hx도 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왜? 얘랑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빵과 빵 사이에 치즈를 끼워 넣은 모양과 똑같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죠. 햄을 끼워 넣은 햄 또는 뭐 치즈를 끼워 넣은 거랑 같은 모양이다. 빵과 빵 사이. 그래서 이거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거요. fx보다 gx보다 fx가 크고 fx보다 hx 클 때 gx랑 hx가 똑같이 알파에 수렴한다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fx도 똑같이 알파에 수렴한다라는 눈을 감고 들으면 이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기서 또 다른 얘기도 하죠. 이거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랑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fx보다 gx가 작고 hx가 더 클 때 이때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까? 극한값 역시도 gx보다 fx가 뭐한다? 크다. fx보다 hx가 더 크다. 단 극한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붙을 수 있다? 능어가 붙을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주로 얘기하는 거는 누구예요? 이쪽을 더 많이 얘기하죠. 흔히 말하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그러니까 가운데까지 궁금하면 뭐라는 거예요? 양끝 값의 수렴을 봐라. 걔네가 같은 값을 한다면 가운데 오는 것도 걔한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됩니다. 물론 이 성질을 쓰는 건데 보통 결론적으로 이걸 많이 가져다 쓰죠. 보통 기본적인 성질 이 성질이죠. 이 성질.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열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열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함수에서였잖아요. 그쵸? 수열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수열 AN, BN보다 AN이라는 수열이 더 크고 AN보다 CN이 더 크면 이러면 리미트를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이 있으면 bn보다는 an이 크거나 같고 cn보다는 an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극한은 수렴할 수 있으니까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값이 아니라.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대수관계에 대한 개념인데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가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bn이랑 cn이랑 똑같이 알파의 값을 수렴한다면 그러면 누구도 AN도 알파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2번을 먼저 볼게요. 1번보다 2번을 보면 n분의 2n-1보다 AN이 크고 그것보다 n분의 2n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거죠. 그쵸? 이때 이거를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극한을 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n분의 2n-1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보단 얘가 크거나 같고 얘가 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그래서 2보단 크거나 같고 an이 2보단 작거나 같은 거야. 양 끝값이 똑같이 뭐에 수렴해요? 2에 수렴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껴있는 an도 뭐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2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왜?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2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샌드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수열이고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뭘 생각하기 시작해요? 초월함수들, 삼각함수, 지수함수 등등등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로그함수라든지. 그래서 1번이 형님 얘기한 건데 1번에서 우리한테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코사인 n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가 푸는 애들 전부 다 뭐예요? 다함수가 아니라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쓰게 되냐? 이거의 증명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bn보다는 an이 크고 cn보다 작다. 이 꼴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꼴을 만들어야지만 증명이 되는 거야. 이 꼴을 못 만들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다 이 모양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있어요? 얘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n분의 코사인 n의 세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코사인 n 세타는 알고 있단 말이야. 코사인 n 세타는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습니까? 코사인 n 세타는 코사인 값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아니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사고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네요. 마이너스 1에서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얘랑 상관없이 코사인 값은 무조건 뭐랑 뭐 사이다? 이거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n분의 코사인에서 양변 뭐로 나누면 돼? n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n분의 코사인 n 세타가 5보다 작거나 같다? n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저거 코사인 n 세트인데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 코사인 n 세타도 마이부터 1까지예요. 얘랑 상관없어요. 코사인은 이 값이 뭐 x 값인 거죠. 올라가는 게 바뀌는 거죠. 앞에 계속. 그게 커지면 더 위로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 얘는 기껏해야 평행이동 정도밖에 안 되죠. 많이 해봤죠. 주기 없는데. 그치, 주기나 이런 거 위아래 움직이는 건 안 건드리죠. 다 까먹으셨네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 비교를 대수관계를 정리했으면 이게 뭐 해주면 된다고요? 극한을 바꾼다는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분의 1이랑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코사인 n 세타랑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랑 있을 때 얘네들 어떻다? 여전히 그 부등문 성립한다. 물론 능까지 추가. 얘는 원래 있었지만 능도 추가해주고. 저다 0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얘가 얼마야? 0보다 크거나 같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이에요? n분의 코사인 n 세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도 얼마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겠네.
이게 이제 너가 나중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과연 뭘까? 이게 이제 함수 극한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 함수. 이 성질들 이용해서 이거랑 거의 동일해요. 이 풀이를 이용해서 아 그러면 이건 얼마다? 1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몇 개 외워야 돼요, 저거. 무조건 보자마자 이제 바로 외워야죠. 어, 그러니까 막 대표형 몇 개 없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 마이너스 1. 다 이래요. 참고로. 그런 건 뭐예요? 자연상수. 이게 자연상수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1 플러스 x 이것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되면 전부 다 뭐예요? 얘가 다 1이야. 그래서 뭐 하는 개념이면 약분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개념으로 쉽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근데 저수 때도 그 삼각함수 계산 되게 어려울 때가 없어요. 틀리면 돼요. 에? 틀리면 돼요. 뭘 틀려요? 쌤? 틀리면 됩니다. 그래프보다 그 막 사인 코사인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사인 코사인 계산을 안 해요 이제 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계산을 근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극한으로 외워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달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삼각함수가 안 겁니다. 근데 어차피 수원도 해야 되잖아요. 뭔 소리야? 결국에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푸세요. 아, 이거 푸셔야죠. 풀 수 있을지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다르면. 거기 하세요. 이렇게. 이것도요? 응. 근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볼게요. 부등식을 만들려고요. 부등식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다.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을. 그렇지. 그거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0이네.
한참 주무시더니 손님은 또 빨리 답지에 끼셨습니까? 아 진짜 이거 할만해. 근데 쉽지. 그냥 기호만 제가 이상하니까. 그 뭐지? 볼까요? 한 아니 그래서 한 샌드위치 정리 설명할 때 사경을 해보고 그냥 뒤에 부분 프린트 뽑을 테니까 그냥 좀 쉬었다 할게요. 어우 아 죽을 뻔했어. 근데 저 여기도 안 했.. 한 건가? 아 했네. 아, 오 그거. 저기 깼어요 이제. 아까 진짜 아까가 최대 이거. 나 이거 프린트 뽑아야 돼 이거.
배우니까 전 하는 거야. 네? 그럼 휴대폰 이거 키움통안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되겠니? 이게 앞으로 걔 움직여. 저 위에다 올려놔. 움직여요? 이제 움직일 때 있어. 이거 이거 전방 후방 해가지고 전방에서. 아 잠그긴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까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어디 샌드위치 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배운 수열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등비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 수열 중에 우리가 배운 수열 해보면 기껏해야 두 개거든요. 등차랑 등비. 사실 수열 크게 두 개밖에 안 배웠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우긴 했지만 걔네들은 따로 식을 정리한다기보다는 뭐예요? 그냥 써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칭으로 배우는 건 크게 등차, 등비 두 개가 있는데 등차를 함수식으로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같습니까? 1차 함수와 비슷해요.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얘는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수렴이라는 개념을 써먹기 힘들어요. 왜? 증가하거나 감소하니까.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걸 감소하다고 그랬어요? 기수함수. 그치. 얘는 지수함수와 유사하단 말이에요. 지수함수 유사하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역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가까워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될 때 이걸 뭐 해줄 수 있어요?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는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얘기를 하지 않고요. 등비 수열을 수렴을 하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넘어가서 등비 수열의 극한이 넘어가면 등비 극수라고 해서 모두 얘기하냐면 등비 수열의 합도 얘기를 해요. 합도 얘기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등비 수열의 합 역시 무슨 함수꼴로 나와져요? 지수함수꼴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등비 수열을 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등비 수열 합 갖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갑니다. 그래서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근데 2단원은 등비급수라고 나와요. 등비수열만 갖고 얘기해요 주로. 그래서 등비수열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다? 지수함수다. 그리고 등비수열을 갖고서 막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수꼴만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은 어떤 꼴이 됩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 아래 n-1조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등비수열 얘기할 때 이 n잡초도 거의 안 쓰는 편이에요. 아래 n제곱으로 보통 가는 편이에요. n-1도 하나.
이해했어요? 왜 이게 n-를 안 쓰냐? 우리 이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극한을 배우잖아요. 극한을 배우다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이나 n-나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어차피 하나씩 커지면 얘네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등비고 수열을 하는데 그냥 아래 n제곱 걸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n-굳이 안 쓰고 그냥 아래 n으로 쓴다고 왜? n이 무한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등비수열을 이런 걸로 많이 쓰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등비수열이 무슨 함수 닮았다고요? 지수함수를 닮았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지수함수 우리 보통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뭐랑 뭐로 나눕니까? 그치, 공비가 0하고 1 사이일 때랑 공비가 1보다 클 때. 공비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 수열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줘요? 뭐에 하나씩 가까워집니까? 0에 하나씩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수렴합니다. 0하고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있고? 발가락 이때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요. 뭐 얘는 그치, 얘는 뭐해 버려? 알산해 버리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 공비가 뭐랑 뭐 사이여야 된다? 0하고 1 사이일 때만 수렴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만 만들어야지만 수렴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형태가 아니면 이런 형태로 수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수렴을 얘기하려면 공비가 뭐랑 뭐 사이가 되도록 1 사이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얘를 발산해서 안 된다. 근데 R이 뭐일 수도 있어요. 음수는 말이 안 돼요. 음수는 얘기해줄게요. 음수는 얘기 안 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음수는 이제 얘기를 해주고 지수꼴로만 얘기했을 때 추가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 사이다. R이 뭐일 때? 1일 때.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그치. 얘가 1 되는 순간 R이 1이면 A에는 A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건 수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왜 안 한다고 그런 거 같아? AS. 그냥 한없이 가다 봤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게 얼마에 가까울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게 극한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때 마지막 값은 뭐에 한없이 가까울까? 뭐에 가까울까? A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게 있어요. 모두 생각하고 싶다? 뭘 생각하고 싶다? 음수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음수인 경우도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차이는 뭐예요? 지수는 밑이 전부 다 모일 때만 계산해요. 0보다 클 때만 그렇게 돼요. 지수 함수는. 근데 등비수열이다 보니까 이 공비가 뭐 할 때?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래서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감소는 할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줄까요? 감소되긴 하지 않을까요? 감소되긴 하는데 n의 값에 따라서 n이 홀수면 음수, 짝수면 양수.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을 살려드리면 짝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음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건 함수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수를 정의어밖에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수렴해요 안 해요? 수렴? 하겠죠, 그렇죠? 얼마에? 아. 그러면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일단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때는 증거. 그치 이런 식으로 홀수일 때는 음수 쪽으로 진짜 그냥 R만 쓰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뭐 2의 x제곱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짝수일 때는 양수, 홀수일 때는 음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 얘는 수렴하고, 그쵸? 얘는 발산하죠. 그럼 우리는 얘를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또 누구일 때가 빠졌어요? R이 마일일 때. 이때는 어떻게 그려질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양수일 때는 y는 a인 거고요. 음수일 때 y는 마이너스 a인 거예요. 수렴해요 안 해요? 왜? 모르니까. 둘 중에 누구인지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하지 않아요.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R이 0이면 그렇지 이게 0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수렴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죠. 뭐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죠. 뭐가 많아요. 자, 근데 이게 합쳐는 계산할 거예요. 나중에는 별거 없어요. 처음에 개념적인 것만 좀 얘기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 AN이 그냥 편하게 R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아시겠어요? R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R의 N제곱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이걸 생각해 보자 할 거예요. 자, 다시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소하거나 이거죠. 뭐 해줘요?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는 발산해요. 네, 끝이야. 발산해요. 이거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직선. 그렇지.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뭐예요? 예. 발산.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이거 계산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생각하지 않는다. 버린다는 거. 세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0보다 작을 때는 얼마에 수렴합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얼마에 수렴해요? 이거 0이에요. 그치, 이게 X축이니까. 뭐에 수렴해요? 0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0보다 작으면 0. 이거야. 네 번째, R이 0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R이 0이면 0.
다섯 번째 0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0의 수렴. 여섯 번째 R이 1이면 뭐의 수렴? 1의 수렴. 1의 수렴. 마지막으로 R이 1보다 크면 발산.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나누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다 나누기가 그래서 보통은 얘를 조금은 정리해서 쓰는 편이에요.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 이때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이거를 쓸 수 있죠. 그쵸?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했대요? 절대값을 구했다는 거야. 그러면 R의 그냥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그래서 발산하는 애들은 이렇게 버려져요. 발산하는 거 언제라고요?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발산.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는 절대값이 1보다 작아. 그치.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수렴이 얼마로? 0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가 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주로 R의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걸 할 거고. 근데 특별한 경우로서 추가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R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건 얼마에 수렴합니까? 1. 얘는 특별한 경우. 그런데 낚시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를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로 쓸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대값 크기 수많이 싫어가지고 저는 쓸 때 그냥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클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 더 쓰긴 하는데 그냥 크기 순으로 보기 좋아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절대값 보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또 슬슬슬 그래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제곱 얘는 발산이에요. 얘는 발산이니까 뭐 해줘요? 버려지 이런 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애야. 얘는 이 상태로 절대 못 써요. 발산이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 얘는 얼마예요? 그치? 이건 영어로 쓰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미친 즉 공비가 1보다 절대값 1보다 크면 못 쓰는 거고요. 0하고 1, 마이너스라고 1, 4이면 뭐 하겠다는 거야?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로 상관없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이거 얼마라는 얘기예요? 0. 그치? 마이너스하고 1 사이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얼마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냥 문제로 넘어가서 응? 뭐가요? 다 삭제하는 건가? 아닌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해요? 발산하는 거 다 지우고. 얘를 구해라 이거죠. 자, 이게 n제곱을 그냥 봐요 못 봐요? 뭔가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보면 무슨 꼴이에요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둘 다 발산하는 분모도 발산하고 분모도 발산하는.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합니까? 유리가 그건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방금 뭐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최고죠. 그치? 우리도 얘를 뭐 하는 거야? 초고차로 나누는 거야. 더 큰 걸로 나누는 거야. 분모 중에서. 분모 중에서 큰 거 누굽니까? 2의 n이 커요? 3의 n이 커요? 3회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뭐로 나눠버려요? 모르냐? 3의 n분의 1로 커요. 왜요? 마일 같은 거. 뭐라고요? 얘는 마일 같은 거. n이 한없이 커지잖아요. n이 마이너스니까 n이 뭐예요? 무한대로 가잖아요. 한없이 크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여기부터 정리할 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의 n으로 하면 이거는 3분의 2의 n제곱. 얘는 3. 얘는 4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그럼 분자는 얘는 쟤는 왜 3회? 네? 아 분의 1이에요. 오, 3n분의 2 곱하기 1. 그렇지. 그러니까 2가 앞으로 나오고 3분의 2의 n제곱. 얘는 3n 플러스 1. 아, 저 아니에요. 3의 n 플러스 1을 3의 n으로 나누면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n. 아, 그러니까 얘 n개 있는 거랑 n 플러스 2 있는 거는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나는 거야? 두 개 나는 거죠. 실수. 그러니까 얘 뭐가 돼요? 3의 제곱 9 하고 얘는 8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뭐라는 거예요?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면 전부 다 얼마에 수렴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은 거잖아요. 얘네도 전부 다 뭐로 나눠요? n제곱분의 1을 곱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2 플러스 3 곱하기 n분의 1 4 곱하기 5, 4 더하기 5에 n제곱분의 1 했을 때 얘네가 전부 다 0이니까 사라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똑같이 쓰는 거야. 3분의 1의 n제곱 얼마가 돼요? 그렇지. 이게 0 되는 거야. 3분의 1 n제곱도 0. 3분의 1 n제곱 0. 0. 남는 거. 다 0대 사라지니까 3분의 1. 되었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냥 이거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별거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R분의 1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냥
n분의 1로 보면 돼요. n분의 1이랑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눈 풀리는 거 봐라. 눈 풀리는 거 봐라. 그냥 이해 좀 익숙해지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얘는 그냥 뭐야? 얘네가 전부 다 얼마야? 이미 우리 0인 거 알잖아. 얘는 건들 필요 없는 거. 얘네도 0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도 0 되잖아요.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0 되는 거 알잖아. 아시겠어요? 0 되잖아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4분의 8만. 이 꼴. 그러니까 이 꼴이 기본형인 거야. 얘가 더 쉬운 형태인 거야. 앞에 거보다. 얘가 더 쉬운 거야. 0000 되는데. 근데 앞에 건 0000이 안 되다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니까 뭘 버렸어요? 얘한테. 분모 분자에 어떤 걸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꼴을 만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2번은 일단 또 까먹은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리미트 나오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n제곱 이거 무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R분의 R-1분의 A하고 R에 N제곱 여기서 n 플러스 1 여기서 n 플러스 1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오는 숫자가 뭐야? 저기요! 여기 오는 숫자가 뭐예요? 항의 개수! 항의 개수를 지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1개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R에 n 플러스 1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돼요? 얘는 2-1분의 첫 항 1하고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약분돼 사라지니까 2n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에서 2의 n 마이너스 1까지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공비 빼기 1분의 첫 항 1하고 2 한 다음 항의 개수 저기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번 구하려는 건 이걸 통해서 그냥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1분의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뭡니까 이거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최고창 느낌으로 뭐 해주면 돼요? 2의 n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분모 분자에다가 2의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1의 n제곱 얘는 2 빼기 2분의 1의 n제곱 근데 얘네가 얼마가 된다?
00이 되는 애들이니까 2다. 뒤에 풉니다. 아휴, 저 눈 풀린 거 보라. 그 4로 본 건 맞는데 4분의 3의 인적으로 보는 것도 충분해서 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쓰면 저는 빠르게 2분의 1의 n적으로 바꾸잖아요. n적으로 묶잖아. 돌려서 못 보셨겠지만 자네가 못 보셨겠지만 (4n분의 3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4분의 3의 n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래야지 이게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는 쓰실 때 빠르게 그런 식으로 그거 분해. 오케이. 나 오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0분의 0번이 되잖아요. 그냥 0분의 0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 거는 0분의 0번이 안 됐기 때문인데 얘는 0분의 0번이 되잖아. 영분의 0이잖아요. 0분의 0이면 아 이상해라는 생각을 했어야지. 0분의 0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하네요. 못하잖아.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야지. 적어도 하나 정도는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4의 1을 곱했다고요? 자, 분모만 볼게요. 이걸 4분의 1을 n제곱으로 보잖아요. 뒤에 있는 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얘한테다가 곱하기 4n제곱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4의 n제곱.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뭘 곱해야 돼요? 3의 n제곱. 3의 n제곱을 곱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의 n제곱을 곱하면 더하기 3. 얘가 얼마나? 야, 당연히 0분의 0은 말이 안 돼요. 야, 그냥 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상수 하나 붙어야지. 번분수잖아. 9. 3분의 11? 왜 3분의 11? 앞에 건 사라지지. 0인데 4분의 3의 n제곱이 되는데 앞에 건 사라지지. 앞에가 얼마? 4분의 1에 네? 분모 계산하는 거죠. 아, 무슨 차이? 그러니까 분자. 4분의 1에 앞에 2가 나오지. 아, 6? 6.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분모와 분자는 어떤 걸 곱해야 돼요? 똑같은 걸 곱해야지. 번분수의 기본 개념 뭐예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지.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요. 이게 얼마? 얘가 얼마? 0. 그러니까 부채구나. 쉬었다 할게요. 안 되겠다. 그럼 쉬었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너무 계속 가면 쉬었다가 쉬었다가 내가 풀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근데 나한테 눈 계속 감기는데.
자 이제 그만 일어나라. 충분히 재웠어. 좀 차리고. 좀 차리고. 물 마시고 와, 물 마시고. 영웅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진도 좀. 뭐라고? 못할 것 같다고? 그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다 해야지 어떻게? 이걸 주말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일요일도 내가 시간이 안 돼. 아니 시간 표시를 어떻게 짜지? 또 화목일 수도 있다고 그랬지.